근데 또 몰라.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이 8기 때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 모든 시험을 수능 형태의 문제에서 개미dik 고르고 서술형 문제를 냈거든. 근데 작년에는 1차 고사 때는 수능형 스타일을 냈는데 2차 고사 때 문제 스타일을 툭 바꿔버렸어. 서술형으로. 그런 전례가 있어.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전담쌤이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과목이 잘 바꾸지 마. 동시에 이쪽 옮겨왔네. 도원이, 네. 영진이, 준이, 준이, 흥분이 오늘 또 그랬어. 대웅이, 정원이, 자연이, 정민이, 우빈이, 우진이, 영현이. 선수 오늘 안 왔어? 네. 응? 놀러 갔어요. 놀러 가? 싫었구나. 정국이, 동균이, 이들 왜 오늘 저렇게 없었어? 선생님들 헷갈리게 해서 이름 못 외우게 하려고 하는 거지. 처음에 자기 자리 앉아있는 애들이 이름 외우기가 쉬워. 지금 나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다 비슷비슷하잖아. 배우미는 좀 달라. 배우미랑 노이가 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또 지도나가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드셔. 이 여러분들 학교는 중학은 한 학기 나갈 분들끼리 책을 묶어갖고 제보내갖고 주시는데 여러분들 학교는 그때 나눠주시거든. 그때 나눠줘갖고 학원에서 작성하시는 것은 예상 진도야. 작년에 이렇게 나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자, 마찰력 할 차례죠. 이 마찰력이라는 힘은요. 때문에 죽기 때문에. 나도 결석이라고 써놨는데. 직업을 적어줄게. 책 화보를 하니? 추석을 해줄까? 나 시간이 빠졌지. 결석으로 그냥 하라고? 안 물려 있다고? 모르겠어요. 숫자가 안 보이던데? 찍고 있어요. 모르게 해서 현수는 없으면 촬영 좀 해라. 없다고 하면 이거 어떡해. 어차피 안 보지 그치?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마찰력 보겠습니다. 자, 마찰력 1, 2, 3, 4, 5, 6번 차례입니까? 7번 차례입니까? 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마 7번일 거예요. 6번이 돼요. 6번. 마찰력에 대해서 마찰력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찰력이라는 힘은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질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자, 이 마찰력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억했던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물체가 마찰에 있는 어떤 면 위에 놓여 있어요. 이 물체를 지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마찰이기 때문에 외력이 필요하겠죠. 외력을 한 점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취급해서 자, 이렇게 나타내고 이 힘을 FAPT라고 했어요. 언급되어 있는 힘이야. K라고 부르는데 보통 대형에서는 APT 많이 써주고 있어. 자, 이때 아랫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이 있겠지. 이 힘이 어떤 힘이야? 중력이 되겠지. 자, 이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 물체에 나타나는 발자 힘은 대각선 방향의 이 힘이 물체를 어때? 누르는 힘이 되겠지. 이게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들의 발자 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닥을 이렇게 눌리는 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서 얘는 어때? 뻗기는 또 다른 힘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 이 힘의 크기는 얘와 같은 크기의 힘이야.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리라고 표현하고 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지스턴스 포스 해갖고 어리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이 항력을 두 성분으로 나눠보기로 한 거야. 이 항력의 면에 대한 수직한 성분의 힘이어서 이 힘을 뭐라고 불렀어? 수직 항력이라고 불러준 거야. 항력 중에 수직한 성분이라 해서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했고, 자, 이 항력에 대해서 수평 방향의 힘은 자, 이 힘을 뭐라고 불러? 마찰력이라고 해서 F마라고 써줄게. 그냥 보통 스몰 F도 쓰고 라지 F도 쓰고 별의별거 다 쓰는데 마찰에 대한 특별한 기호 약속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자를 붙여줬어. 여기다 F자 써주면 싫지. 영어로 마찰력이 프릭셔널 포스거든. 프릭셔널 포스인데 F하면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F마라고 써주도록 할게. 자, 이때 만약에 물체와 면 사이에 마찰이 더 크다면 중력은 똑같은데 뭐가 더 많이 필요하지? 마찰이 더 크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힘이 더 필요할까? 외력이 힘이 더 증가해야 되겠지. 외력이 증가하면서 합력도 어떻게 돼? 증가하는데 방향이 삐뚤어지겠네. 그렇다면 합력의 방향도 어떻게 돼? 삐뚤어지는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러면서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되겠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증가하는 값이 하나 더 있어. 뭐가 더 증가하지?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게 그림에서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증가하죠? 가속도? 내가 아직 움직인다고 얘기가 안 했는데 힘의 평면이 가속도는 아닐 거야. 움직이지 않거나 등속도 운동될 거야. 뭐가 하나 증가해. 그림에서 증가하는 거야. 잘 봐. 뭐가 증가하지? 아니 뭔 소리야. 아직 들지도 않았는데. 뭐가 증가하지? 하나 증가했어. 딱 보면 보여. 내가 얘기하면 아 이럴 거야. 합차예요. 합차예요. 아까 주문시켰잖아. 그렇지. 기울어진 각도가 증가했다는 거지. 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데 특히 이 각은 마찰과 연관시켜서 변화되는 각이라고 이걸 마찰각이라고 표현해요. 마찰각이다. 자, 여기에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아볼까? 탄젠트 값은 얼마가 되버리지? n분의 f가 되겠지. 물체와 면이 일정하다면 이 값은 항상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상수로 취급해서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뮤라고 써주기로 약속했어. 이 뮤를 우리는 나중에 마찰 계수라고 그래서 마찰각, 즉 항력과 수직항력 사이값을 마찰각이라 했을 때 그 사이값을
마찰 각이라고 하고 탄젠트 값이 바로 마찰 개수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찰력을 표현할 때 F1은 어떤 꼴을 갖게 됩니까? U 곱하기 N은 꼴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한편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마찰력 내부의 마찰력의 종류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마찰력의 가장 기본적인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라는 것은 제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 정지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입니다. 아직 자이스토리 같은 거 사지 마. 왜 사지 말라고 하냐면 심판이 나오려고 지금 며칠 남았어.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많이 나오거든. EBS 가면은 출판 예정이 나와 있는 거야. 그때 사. 아니면 작년 거야. 또 작년 동안에 나왔던 모의고사나 문제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 요즘 선생님이 준 문제는 작년 거 다 반영된 문제들이거든. EBS 가서 직접 문제 뽑아가고 편집해서 주는 거라 작년 게 반영이 돼 있는데 자이스토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반영이 안 돼 있어. 반영된 거사 미리 풀어보는 것도 그냥 비슷한 형태는 비슷하니까 연습장은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1학기 첫 시험은 되게 자이스토리거든. 하나 하고 자이스토리 나오는 애들 상위 점수만 있어. 그 정도니까 반영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어. 2년 동안 연속. 실내 있는 재작년 28개도 나왔어. 27개도 나왔어. 27, 28, 28, 27, 28, 29에서 연속적으로 자이스토리 또는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비슷하거든. 수치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기 바래.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나온다라고 봐야 돼. 학교 시험 절반이면 오 대박이야. 문제 풀려고 노력해본 사람 알겠지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풀렸을 거야. 특히 딴 학원에서 옛날 하이탑 6차 과정으로 진도 나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수능형 문제 풀면 못 풀어. 왜 못 풀어? 지금 여러분들이 숙제로 받고 있는 수능형 문제가 사실은 물리가 아니야. 지금 수능은 내용을 알고 모르고 보다는 문제풀이 테크닉이야. 누가 문제 푸는 기술이 좋은 거야. 우리나라 모든 시험이 지금 수능이야. 그래. 기술을 묻지 내용을 묻는 게 아니야. 참고해서 보세요. 연습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 좀 해놓으라는 얘기야. 근데 2학기 되면 완전히 달라져. 달라지면은 올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할리데이 문제들을 미리 찍어주셔서 거기에서 약 50% 반영해주고 있었거든. 그래서 시험 직전에 주실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대비해갖고 또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가고 나가는 진도마다 연습을 풀어주고 있거든. 풀어서 나눠주고 있어. 나눠주는데 나중에 28개 애들, 29개 애들 아주 바보 멍청한 녀석들 답지 만들어주고 학교에다 지들이 뿌려버렸어. 진짜 똥멍청하지. 그 바보짓이야. 왜 줘? 여기서 같은 교실에서 딴 친구 주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치? 왜 주냐고 지들 보지도 않으면서. 대박 엉뚱한 거. 중간고사 때도 두 놈이 남았었는데 이 미친 새끼들이 선생님 영상을 계속 올려줬거든. 답지까지 주니까 수업 들을 필요 없어서 애들이 빠지더라고. 수업 다 잠가버렸어. 영상 오픈해야 되든 안 해. 오픈 안 하는데 답지까지도 달라고 쫓아다니더래. 니들 주면은 폐강시켜. 차라리 1학년 애들 클리닉 해줘. 내가 직접 클리닉 해주는 게 낫겠다. 조만간에 걔네들 폐강할 거야.
틀림없이 한 줄을 줬을 거거든. 애들 얘기 들어보면 또 답지 또 돌았어요. 그러면은 완전 해가 당연하지.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 못 지는 애들을 보내야지. 차라리 너네 시간 날려가고 프린트하는 게 낫지. 이제 너네들은 한 개 더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 너네들하고 찡하겠다. 이해가 안 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자, 정지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한 물체가 있어요. 자,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힘이 작용하는데 얘가 힘의 작용점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까지의 길이를 충족해야지, 즉 화살표가 이만큼의 길이에 힘에 미쳐야지 물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물체가 지금 이만큼의 힘이 작용했대. 얘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우라나의 매력이야.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겠지. 왜 안 움직이지? 길이가 이만큼이 안 됐잖아. 원인을 보면 왜 안 움직일까? 원인은 출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 운동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어. 자, 힘을 또 조금 더 증가시켜 보기로 했어. 자, 힘을 조금 더 증가시켰더니 물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역시 같은 크기의 마찰력을 갖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증가시키다가 결국에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순간부터 물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도 크기가 같은 반대 방향에 똑같은 힘이 작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와 같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이런 마찰력들을 무슨 마찰력이라고? 전지 마찰력이라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의 크기를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정지 마찰력은 항상 누구와 크기가 같다? 정지 마찰력은 항상 누구와 크기가 같아? 매력과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과 항상 같은 크기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문제상에 10N의 힘을 줬더니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마찰력은 10N. 20N의 힘을 줬더니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마찰력은 20N. 30N의 힘을 줬는데 안 움직였다? 30N.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특히 정지마찰력 중에 가장 흔히 정지마찰력을 최대 정지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정지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정지마찰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지마찰력은 특별히 주어진 크기가 없고 예르게 크기가 정지마찰력이라 했는데 최대 정지마찰력은 물체와 면 사이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최대 정지마찰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영원히 졸려? 영원 졸려? 자, 최대 정지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정지마찰력은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마찰력입니다. 자,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크기가 주어져 있어. 물체와 면이 특성이 있다면 주어져 있는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다음과 같이 쓰자. F. 보통 F로 쓰는데 FOS 맥시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의 스테이티 프릭셔널 포스라는 여기다 맥시멈
써줘야 되는구나. 맥시멈 스태틱 프릭셔널 포스라고 이야기해. 스태틱 프릭셔널 포스가 정지마찰력이거든. 그래서 얘는 S 스테이틱 맥시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값은 단어같이 쓰기 위해서 µS 곱하기 N이다. 형태가 똑같다라고 했지. 자, 이렇게 N은 수직 항력이라는 사실 알고 여기서 µS라는 값은 뭐고? 옛날에는 최대자를 붙였는데 요즘은 안 붙여. 혹시 붙일지 몰라도 최대도 옛날 표현으로 써줄게. 정지마찰이지. 그래서 최대 정지마찰에서는 정지마찰에서는 µS라고 얘기합니다. 이 µS는 얼마 정도의 값을 갖게 될까요? 이 µS는 대개라고 써서 1보다 큰 거 있냐고? 10 넘는 것도 있어. 10 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아이 혹시 웨지화라는 신발 아니? 웨지화라고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쓰는 신발이 있어. 거의 뭐 피부 느낌인데 발바닥이 고무로 돼 있어. 생고무. 그래서 실제로 한번 클라이밍했다 내려오면 신발 버려. 고무가 그렇게 빨리 갈아서 마찰이 무지 크대. 10 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최대 정지마찰력은 이런 특징이 있어.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접촉 면적과는 무관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얘는 누가 관계 있어? 물체의 보통 수직 항력인데 평면상에서의 마찰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보통 물체의 하중, 옛날 표현 썼어. 잘 안 쓰는 말이라 무게야, 무게. 하중의 비례. 무게의 비례. 사실은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얘는 물체와 면 사이 상대적인 거칠게 관계한다. 이 거칠기가 마찰 계수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칠기와 관계한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것도 법칙 이름이 있어. 아마 얘기해도 물리 선생님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법칙일 거야. 프랑스 분이 이 법칙을 썼는데 아몽통의 법칙이라고 해. 이름이 아몽통이야. 자, 그래서 뭐 아몽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기해도 모르실 거야. 대부분. 선생님 친한 교사가 막 얘기하다 아몽통 법칙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그게 뭔데? 볼 수 있지. 유명하지 않으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이 마찰력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거의 없어. 마찰에 대한 원인도 정확히 몰라. 그냥 설만 있을 뿐이야. 유력한 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자, 이 마찰력 다 정리한 다음에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유력한 설이 있는데 아직 연구를 안 해. 이것도 수직항력에 1제곱에 비례하는지 0.999 얼마에 비례하는지 그 연구 중인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근데 우리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식을 따른다라고 정리를 하지. 자, 그래서 별 연구들 다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유명하지 않았어. 자, 아무튼 정지마찰력 중에 가장 큰 최대적인 마찰력을 정리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편 운동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자, 운동마찰력은 영어 이름이 키네틱 프릭셔널 포스야.
K라는 K자 써서 운동 에너지 이 K라고 썼잖아, 그지? 이 K라고 썼는데 키네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거든. 키네틱이라는 말이 운동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 혹시 키네마스코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키네마스코프라는 게 있는데 아마 얘기하면 알걸? 원통 안에다가 말이 여러 그림을 그려. 달리는 한 부분 장면들을 그려. 그리고 틈을 통해 갖고 얘를 회전시키고 그걸 쳐다보는 거야. 그럼 말이 어떻게 보여? 달리는 것처럼 보여. 그 장치가 키네마스코프라는 장치야. 자, 그러면 운동마찰력이란 무엇을 운동마찰력이라고 할까?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우리 운동마찰력이라고 해요. 얘는 물체의 속력, 가속도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 이것도 역시 물체와 변의 특성이야. 그래서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크기가 정의되지는데 FK라는 값을 자 정의할 때 μK 곱하기 n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찰력 중에 가장 큰 게 얘거든. 얘보다 작아. 누구의 차이지? 마찰 계수의 차이다. 좀 이따 마찰력에 대한 유력한 설을 얘기해주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은 속력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대시고 따로 쓸 만한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달리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마찰력 주로 얘를 쓰게 돼. 얘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만 결정해줘. 오케이? 움직이는 순간만 결정해줘. 뒤쪽에 운동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마찰력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학교 문제들에 많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지를 보면 이런 데다 써먹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들이 뭐냐면 물체를 바닥에 깔고 위에 하나 올려놓고 밑에 걸 당기든 위에 걸 당기든 하는 문제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좋아하시는 편이야. 자, 그러면 운동 마찰력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래프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외력과 마찰력에 대한 그래프 한번 얘기해. 가로축은 외력이에요. 세로축은 마찰력이에요. 외력의 종류에 따라 마찰력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요. 자, 만약에 1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물체 작용 마찰력은 몇 N이냐? 20N. 2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마찰력은 얼마가 돼? 20N.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정비례하는 관계로 어떻게 되지? 외력에 따라서 마찰력이 점점 증가하겠지. 끝도 없이 계속 증가할까? 그렇지 않아. 어느 순간에 얘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얘가 마찰력이 갑자기 훅 떨어져. 사실 물리적으로 이런 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연속적이지. 사실 물리에는 불연속적인 게 없어.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쓸 뿐이야. 실제 그래서 보면 얘가 운속하게 나.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힘을 줘도 마찰이 변하지 않는다. 자, 이때 얘가 이루는 각도는 몇이야? 45도가 되고 이때 대응하는 관계를 갖게 되고,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 우리는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이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한 이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운동 마찰력이 일정하지 않아. 얘네들도 컸다 작았다 이 운동을 쳐. 그러니까 실제 모든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는 붙음과 떨어지는 관계가 생겨. 예를 들어 내가 책상을 당기면은 소리가 들리잖아. 어떻게? 서서서서서서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또 어떻게 당기면 따다다다닥 소리가 생기지. 바닥과 물체가 세게 접촉했다 떨어졌다 접촉했다 떨어졌다는 게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재미난 거 이거는 지금 공부하는 도움이 안 되고 헷갈리긴 하는데 한 가지 그냥 잘 알아두자. 2학기 때 배우는 얘기인데 바퀴가 자동차에서 바퀴가 굴러갑니다. 바퀴와 지면 사이에는 어떤 마찰력이 작용할까요? 정수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겠지. 왜? 최대 정수 마찰력이 작용하면 미끄러진다.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때는 브레이크 잡았을 때 얘가 회전시켜서 앞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고 이 순간에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 자동차 앞방향으로 작용해서 추진력을 줘야 해.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2학기 때 구름이라는 현상을 배우게 될 거거든. 그때 하는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마찰력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체들을 감소시키는 걸로 1학기 때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굴러가는 운동을 닥치라. 자, 한편 마찰각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마찰각의 측정. 마찰각은 누가 누구 사이에 가겠지? 마찰각의 측정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 옛날에는 이 유형의 문제가 과거 입학시험 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인천 시내에서 가겠다는 애들 한 중학교에 다 모아놓고 시험을 봤어. 그때가 너네 3기 때까지. 3기 때까지 가서 시험을 보고 4기부터는 학교에 불러가고 간단한 시험을 봤어. 너네 3단계라는 것처럼 2단계에서 간단하게 시험을 봤대. 간단하지도 않았어. 근데 대신에 2010 수학과학원 시대에서 입상한 애들은 그냥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동상만 받았고 자기가 원치 않아갖고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가르치는 애들 중에 금상 받았는 애가 안에 둘 있다. 하나는 대원에 보고 하고 하나는 과고 가기 싫어서 엄마는 가라고 하는데 안 가. 걔가 안 가는 이유는 과고 가면 물 너무 많이 꺼내서 싫다. 걔는 진짜 병실에 엄청나게 짧은 기간 준비하고 금상받아. 엄청나게 짧은 거. 한 2달 했나? 학원에 일반반에 있다가 갑자기 학교 선생님 교통실에 나가래요. 그래갖고 내용 진도 다 끝난 반에서 문제 풀이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왔어. 그래서 혼자 막 얼빵 쳐갖고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걱정했는데 걔가 부산 나왔어. 자, 마찰각의 측정에 대해서 마찰시키고자 하는 재료의 판때기를 갖다 그리고 이쪽을 경첩으로 고정시켜. 경첩이라는 게 뭐지? 저 문에 회전축이 되는 아이가 경첩이지. 꺾여서 걸렸다 뺐다 할 수 있는 아이가 경첩이야. 경첩을 달아놓고 물체 하나 올려놨어. 아무 일 없었겠지? 자, 얘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은 지금 얼마일까? 0이야. 그치? 수평 방향으로 외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아서 마찰력이 0이야. 자, 그런데 얘를 살짝 들었어. 경사를 줬지. 경사를 주면 내려오려는 힘이 있잖아. 그 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지 마찰력이 더 커.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각도에 이르렀더니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힘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중력이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수직항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어저께 한 얘기구나. 이때 얘가 미끄러지려는 힘은 어떤 힘? 자, 이 순간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mg sin 세타라는 힘이 작용하지. 자, 그리고 얘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 mg sin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는데 그게 수직항력과 여기에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 물체는 말이야, 면을 누르는 대신에 면도 물체를 떠받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같은 크기의 힘으로 요 방향으로 떠받치는 이 힘이 항력벌이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또 안 내려오려는 힘이 있지? 어떤 힘?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자, 이때 마찰력은 μn이라고 이야기해보자. 이때 마찰각이라는 게 항력과 수직항력 사이 각이 마찰력이 되는 거지. 여기가 마찰각. 그럼 얘도 마찰각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얘와 얘는 같은 각이지? 바로 요게 세타란 되는 거지. 미끄러지는 순간에 요 각도가 바로 마찰각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순간에 얘에 대해서 운동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n-mg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얼마? 0이 되버리니까 수직항력 n이라는 것은 mg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려는 힘을 한번 보면 내려오는 순간이라면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n이라는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되겠다. 그렇죠? 이 각도에서 조금만 더 지나치면 얘는 어떻게 돼버리지? 가속도를 갖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I자 힘이 있어서 가속도가 생깁니다. 운동방정식을 배워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순간이라면 이런 힘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수직항력 대신 넣어주면 얘는 방금 쓸 수 있네. mg 사인 세타 μmg 코사인 세타와 자, 그렇다면 mg 지워지고 μ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탄젠트 세타와 같다. 아, 마찰각의 탄젠트 값이 마찰기일 수 있구나. 특히 이때 미끄러지는 순간에 마찰력이니까 뭐가 돼?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한 정지 마찰 계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럼 운동 마찰 계수는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 운동 마찰 계수는 이렇게 측정하면 끝이야. 어떤 물체가 있거든. 이 물체를 끌어당겨. 어떤 힘을 줘서 끌어당기면 이럴 때를 관찰할 수가 있을 거야. 속력이 일정할 때를 관찰할 수 있을 거야.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는 얘기지. 자, 0이 돼버리면 얘는 뒷방향으로 뭘 갖게 돼? 운동마찰력을 갖게 되거든. 이때 얘는 뭐가 돼? mg잖아, mg. 그치? 얘가 mg란 말이야. 얘가 mg면은 두 힘이 같아야 되네. 외력과 mu k mg가 같으니까 mg를 f에서 나눠주게 되면 바로 그게 운동 마찰 계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문제들은 운동 마찰 계수와 정리 마찰 계수를 주어놓고 풀게 합니다. 별 희한한 문제들 되게 많습니다. 마찰 계수.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게 돼서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죠. 멋있는 나라야 우리나라. 학생들이 오면 안 가르칩니다. 요즘 삼행삼렬
지난번에 우리 베타의 크로스오버 했던 거 안 가르치죠? 베타도 일반국가에서 행렬 일반국가에서 없어졌다며 너네는 배울 거야. 아마 3학년 전까지 배울 거야. 희한한 나라예요. 어려면 안 가르친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많아지는 거야. 사기 싫어 죽어버린다. 포기한다. 왜 포기할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뉴턴의 업적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업적 첫 번째 관성에 관한 거는 그닥 중요시 문제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개념 문제로 나오기는 하지만 다음 문제는 별로. 자,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한번 다루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턴에 관한 이야기인데 뉴턴의 이동제를 한번 옛날에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해서 의자를 없앴어. 왜 없앴게? 여기 일본식 조사라고 해서 없애버려. 그럼 나의는 뭐야? 나의는 뭐지? 내? 내가 나의 준말이잖아. 너희 부모님은 그런 거거든. 너 부모님, 네 부모님, 네 부모. 언어를 너무 쉽게 바꾸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는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나라야. 왜 불편한지 아니? 우리나라 언어를 역사를 너무 짧게 잡고 있어. 말이 역사가 1만 년인데 우리나라 한국에 우리 말의 역사가 1만 년인데 불과 약 몇백 년 전에 한 600여 년 전에 임금이 생각갖고 만들었다고? 전혀 아니야. 그거 진짜 한글학자하고 역사학자들 다 잡아다가 반쯤 죽여놔야 돼. 왜 대단했어? 그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쓰는 말들이 있었단 말이야. 언어, 글들이 있었는데 그 글들이 나라의 중앙, 서울 쪽과 서로 표기법이 달라갖고 이 표기법을 맞춤법 통일한처럼 만들었다. 지방마다 자모 쓰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그래갖고 불쌍히 여겨서 맞춤법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게 훈민정음의 올바른 표현 같은데 그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사람 머리를 잘라갖고 구강구조를 만들었대. 구강구조는 CT를 보거나 자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 그 지들의 해석이야. 우리는 언어를 만든 민족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은데 훨씬 조상 때부터 쓰는 걸 통일시켰다라고 보는데 그거 만약에 한글 참제 훈민정음 참제를 세종대왕이 했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겠냐. 일본 애들 특수 부류 애들이 한글을 쓰는 애들이 있어. 한글 자모를 풀어쓰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조합형이지. 근데 걔네들은 자모를 풀어쓰기 해. 지금 우리나라 자모하고 약간 달라. 근데 한글 발음이야. 쓰는데 걔네들이 사용한 연대가 더 오래됐어. 한글 창제보다. 그걸 쓰는 애들이 뭐냐면 일본에 가면 신사라는 게 있어. 신사. 야구 뭐냐? 야구자 말고 야스쿠니 신사. 그건 전범 신사지. 일본에 가면은 이수신 장군 모시는 신사도 있다. 이순신이 일본의 전신이야.
중국의 전신은 누군지 아니? 일본 애들이 옛날에 가미까지 했었지. 자살했는데 비행기 타고 자살했고 항공모함에 부딪혀갖고 배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던 애들이 출격하기 전에 이순신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갔어. 전신이야 전신. 중국에도 전신이 하나 있어. 중국의 전신은 누구고? 관우? 관우는 서울에 가면 동대문에 종묘에 가면 관우 사당이 있어. 동묘시장이라는 곳이 바로 관우 사당이 있는 곳이야. 불거는 없는데 그 앞에 해장국집이 있어. 맛있는 집. 소주도 3,000원. 다른 데는 소주 5,000원인데 그 집 소주 3,000원. 해장국 4,000원. 선생님 서울에 그런 게 많아요. 난 소주값 싼데 안주 싼데 칼국수 짜장면인데 3,000원에 파는 집도 있어. 종로에 빈대떡이 3,000원이야. 거기 뭐야 평화시장 좀 와야 흔히 가는 데가 어디야? 빈대떡 먹으러 가는데 마라김밥 먹으러 가는데 어디지? 광장시장 말고 건너편 쪽에 중로통에 가면은 피막골 끝자락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무지 많이 오는 집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진짜 싸. 거기 들어가면 선생님 가장 나이 먹어요. 그 집 해장국은 3,000원이야. 콩나물 해장국 3,000원이야. 진짜 싼 집. 할아버지들 계산을 주고 할아버지. 내가 먹기도 미안하다니까. 진짜 맛있어. 짬뽕도 칼국수 짬뽕을 주는데 짬뽕 3,500원인가 팔았거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주가 3,000원. 인천도 청라에 가면 5,000원, 6,000원 받는 집도 있어. 소주 한 병. 모르고 시켰다가 눈물 나고. 서울 가면 두려운데. 자, 그러면 운동 제1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관성법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관성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관성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관성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관성은 영어로 이너시어야 이너셔라고 하는데 이 관성이라는 녀석은 이런 성질이에요. 자, 물체의 옛날 표현으로 써줄게요. 아주 옛날 표현.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작용해도 합력이 0이 될 때 조건이 길지. 이게 조건이고 요즘은 이 조건을 한마디로 쓰고 있어. 요즘 책들은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여기까지 얘기를 알짜 힘이 0일 때라고 해요. 알짜 힘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을 알짜 힘이다 라고 표현해서 시그마 F라고 썼던 거 있지. 그걸 알짜 힘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시그마 NET라는 말을 써. 네트포스라는 말이거든. 알짜 힘이 NET 근무라고 똑같은 말인데 거기서는 순이라는 말이야. 순. 자, 그래서 이렇게 알짜 힘이 0일 때 자, 정지한 물체 포괄적으로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관성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풀어 쓴다면 정지한 물질 계속 정지해주고 그리고 운동하는 물질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 즉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질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물체의 성질을 관성이라고 표현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보자. 대웅이의 관성이 클까? 선생님의 관성이 클까? 삐까삐까일까? 삐까삐까일 것 같은데. 자, 관성에 척도가 있어.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의 척도는 이거에 이게 관성의 척도야. 자, 우리 질량이라는 게 있지. 질량은 우리 보통 배울 때 물질이라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량을 관성의 척도라고 불러요. 질량이 클수록 운동상태 변화를 시키기가 어렵고 질량이 작으면 운동상태 변화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달리다가 정지하고 싶어. 얼마 정도의 거리가 필요할까? 보통 기차가 정지하려면 약 80km/h로 달리다가 정지하려면 보통 2km 가까이가 필요해요. 엄청나게 길어. 기차가 근데 한꺼번에 브레이크를 못 밟아.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밟고 순차적으로 밟아. 그래서 보통 4번 내지 5번 정도를 밟더라고. 근데 그걸 하나 덜 밟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알아? 기차 한 칸의 길이가 약 75m 정도 되거든. 한 3칸 정도가 플랫폼에서 벗어나. 한 번 덜 밟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죽을 뻔했지. 요즘은 기차들이 발차하거나 또는 정차할 때 미리 문이 변속이 돼 있어. 정지해야지만 문이 열려. 근데 옛날에는 달리는데도 막 열었거든. 달리는데 열고 친구들하고 내기해. 플랫폼에 가장 빨리 먼저 나가는 사람한테 콜라포 사주기. 뛰어내리는 거야. 기다릴 틈이 없잖아. 사람들 내리기 전에 뛰어내려갖고 나가는 거야. 뛰어서 1등 하면은 콜라포. 근데 하루는 기관사 아저씨가 이래가지고 그날 3칸이 벗어났어. 브레이크 하나를 놓친 거야. 근데 나는 모르고 뛰었어. 항상 뛰는 자리에서. 그때 거의 한 걸음에 이만큼 날아간 것 같아. 폼을 쏘는 운동의 특징. 나는 수직 방향으로 힘만 주면은 기차의 속력 때문에 몸은 자동으로 앞으로 가지. 이쪽 다리만 뒤져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리가 못 쫓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관성 때문에 내 몸은 나가고 다리가 못 가니까 바닥에 깔았을 거야. 여러분들 못 봤지. 그때 아마 기록을 쟀으면 100m 5초 내에 물론 내 근육이 있는 데는 그건 아니었어요. 기차의 속력이 가민의 속력이라서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거지. 그다음부터 관성의 무서운 절대 기차 뛰어타고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베르니 법칙도 있지? 얘기해 주잖아, 베르니. 하늘이 아셨나요? 하늘이 아셨나요? 아니. 베르니 법칙 몰라갖고 죽을 뻔했잖아. 문이 열린다고 그랬지? 달리는 영화에 가끔 나오는 장면이라 달리는 기차에서 이
그쪽 출입문에서 나가고 역한 출입문에 붙어 있어. 그걸로 옮겨 타는 거야. 옮겨 타는데 선생님 그때 팔 힘이 엄청 좋은 편인데 아무리 땡겨도 안 올라가죠. 기차 내부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지. 바깥쪽 공기는 세게 움직이지. 유체의 속력이 클수록 압력이 낮지. 기차는 고기압이고 바깥쪽은 저기압이야. 바람이 여기서 어디로 불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이 되니까 바람이 내 몸을 못 올라가게 막는 거야. 그때 아차 싶었어. 못 올라가. 친구들한테 포기하고 야 땡겨줘. 내기 걸리니까 안 도와줄게. 근데 옛날에는 기차들이 속력을 마음대로 못 내거든. 그래갖고 커브길을 돌 때 탈선할까봐 속력을 줄여. 그래갖고 압력 차이가 적어지는 바람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배우는 법칙의 무서움을 깨닫게 됐지. 자, 진짜 크게 다치거나 장난이 심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뻔하죠. 자, 그래서 관성이 지장의 척도라고 해요. 나중에 2학기 때는 회전 관성이라는 것도 배우게 돼요. 회전 관성은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나타나는 관성이에요. 무조건 거기에 뭐가 관련이 돼 있을까? 질량도 관계돼 있다. 그때는 이야기 그때 보기로. 자, 그래서 이 질량이 관성의 척도라고 하고요. 자, 이 관성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죠. 관성이 일어나는 예들을 살펴보는데 관성의 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을 정지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은 운동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지 관성의 예는 어떤 게 있을까? 버스가 급출발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뒤로 쏠리지. 몸이 뒤로 쏠리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운동관성의 예는 또 뭐가 있지? 버스가 급정거하는 갑자기 멈춰버렸대. 몸이 앞으로 쏠려. 와, 이거 선생님이 직접 목격했어. 송도에서 주안동 나오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버스 앞에 갑자기 어떤 승용차가 끼어든 거야. 버스는 어떻게? 갑자기 바로 앞에 정거장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를 했어. 근데 어떤 아줌마가 앞쪽에 앉아있다가 내리려고 뒤쪽 문으로 가고 있었어. 버스 타면 항상 손잡이 잡아야 되잖아. 안 잡았어. 왜? 버스가 등속도로 움직이면 알짜임이 없기 때문에 몸에 힘을 못 느끼거든.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이 아줌마 갑자기 뒤로 자빠지는데 그냥 혼자 자빠지는 게 괜찮은데 거기 출입문 앞쪽에 어떤 아가씨가 앉아있었거든. 머리끄댕이를 나는 핸드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막 보니까 이 아가씨가 머리끄댕이 잡으러 가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그리고 자빠졌어. 그래갖고 걱정돼서 갔더니 이 아줌마 손에는 머리가 한 잡혀있고 아가씨 여기가 땜통이 생겨요. 우와. 근데 그 아가씨 진짜 착하다. 어디 안 다치셨어요? 모르니까. 나 같으면 그랬을 때 아이씨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인성이 진짜 됐더라. 버스에서 할 때 피해 보상 해주는 적 없어. 친구하면 피해 보상 해줘야 돼. 머리카락 빠지면 전치 한 3주 정도 되겠다.
그리고 다시 나는데 3주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피부 발모 치료를 따로 받아야 해. 그래서 봤어.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 나왔던데 어떤 고등학교 여자아이인데 버스가 급정거를 했어. 비슷한 상황이었어. 근데 이 여자아이가 맨 뒤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머리를 쭉 미끄러져 갖고 돈통에 부딪히고 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30관을 꼬매 정도로 찢어졌는데 전신마비. 척추뼈가 부러졌더라고. 목뼈가 전신마비인데. 그래서 버스 타면 꼭 손잡이 잡고 다녀. 꼭 잡아야 돼. 진짜 위험해. 나중에 대학 다니면 버스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독수리 학교 가면은 당분간 놀러 다니니까 전체적으로 걔네 가면 또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서울대는 따로 갈 길이 좀 막막하네. 대전공대는 또 너무 멀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로는 정지관성입니다. 어떤 것들이 나올까? 뜬금없이? 네. 말하고 와야죠. 정규율이었지? 네. 혹시였구나. 네. 자, 두 번째 정지관성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관성,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어. 뭐가 있을까?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빨래 먼지. 자, 담요의 먼지. 자, 담요 먼지 넣을 때 무거우니까 빨래줄에 넣어놓으면 막대기로 때리는 거야. 막대기로 때리면 막대기 맞은 담요는 아프니까 움직이겠지. 움직이면서 어떻게 되니? 먼지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담요가 움직이니까 분리가 돼. 그래서 먼지를 털어낼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가 있지? 아까 또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였지? 휴지. 휴지금기. 자, 화장지가 있어. 어떻게? 끊지. 그걸 두 손으로 잡고 끊는 사람 거의 없지. 근데 넌 두 손으로 끊어? 한 손에 이거 딱 당기면 계속 나오나? 계속 나오나? 그래서 엄마 혼난 적 있지? 네. 그래갖고 잘 봐야 돼. 뭘 봐야 돼? 얘를 봐야 된단 말이야. 화장지가 많이 있을 땐 질량이 크기 때문에 정지관성이 커. 그래서 당겨도 안 풀려. 근데 화장지를 거의 다 썼을 무렵에 탁 당기면 다 풀려. 왜? 관성이 작잖아. 네 손을 빛의 속도로 당기면 돼. 자, 그래서 일단 휴지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테이블 보백, 식탁 보백. 야, 요즘 유튜브 찍을 거 없으니까 별 희한한 거 찍는 새끼들 다 있더라. 시골길에서 식탁을 채워놨어. 테이블보에다가 줄을 매달아갖고 갑자기 자동차가 왕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식탁보면 푹 빠지는 거. 왜 찍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식탁보백.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 정리가 유지하는 젠가 아시죠? 젠가도 이러는데 다 빠질 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때 만약에 균형만 맞는다면 빡빡한 녀석을 손으로 세게 튕겨 딱! 그럼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걔만 그대로 정지해 있어. 아니면 이렇게 빼고 하나짜리 있잖아. 해가
하나를 주는다. 걔를 엄청나게 세게 딱 때려. 딱 주잖아. 선생님 친구하고 했는데 무효라고 하대? 왜 무효야? 잡아뜨리지만 않으면 되잖아. 빼서. 이 쟁가 규칙 아니야? 했지. 유학관한테. 뺐더니 반칙이래. 그렇게 빼는 게 어디니? 야 빼서 올려놓는 거야. 못해서. 그랬더니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있어. 힙합곡 빼기. 또 뭐가 있을까? 정기반 유지하는 게.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자 그러면 운동관성의 예를 한번. 운동관성 소개 다 말고 달리던 사람. 돌무게 앞으로 넘어지게 돼요. 자, 또 어떤 예가 또 있습니까? 칼날깎이, 망치. 자, 망치 대가리나 또는 칼날. 망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쓰다 보면 헐거워져요. 나무 손잡이야 쇠 부분이 헐거워져. 그때 어떻게 하지? 손잡이를 바닥으로 땅땅땅땅 내리치면 기계. 옛날 시카는 손잡이가 나무였어요. 그래도 오래 쓰다 보면 헐거워져. 땅땅땅 치면은 기계 박혀고 버리게 돼요. 또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안 들었는데 대패라는 게 있어. 대패는 어디 쓰는 도구지? 나무를 갈아요?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대패야. 이 대패를 사용할 때도 날이 2개가 들어가거든. 본날하고 덧날이 들어가거든. 근데 대패날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나무를 깎아먹고, 대패날이 너무 조금 들어가면 얘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래서 머리 쪽과 대가리 쪽과 바닥 쪽을 망치로 치면서 이 높이를 조절해줘요. 그래서 나무를 제대로 깎게끔 해주고, 요즘은 대패를 자체를 몰라가고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진짜 슬픈 역사가 있는데, 설렁탕집에 갔어요. 설렁탕을 먹는데 부추를 쳐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탁 쳤는데 어떤 미친 새끼가 뚜껑을 열어놓은 거야. 후추가 쏟아졌어. 숟가락으로 다 퍼냈는데도 매워가지고 고기만 헹궈 먹었어요. 뭐 하는 짓이야? 꼭 복수를 하고 싶어갖고 나도 어디 가서 열어놓고 싶은데 연태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안타까워. 그리고 한 번 또 나갔어. 이건 작전역에서 나갔는데, 작전역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거 있잖아. 막 내려가는데 갑자기 방구 냄새가 나. 누군가 끼고 지나가는 거야. 그날따라 바람이 별로 없어갖고 방구가 모여있었는데 그 지역을 통과했어. 근데 꼭 거기 지날 때는 방귀가 안 나와. 나도 한번 복수하고 가고 싶어. 비 오는 사람 기분이 어떤가? 나 되게 더러웠거든. 그래서 후추통 치는 거. 어떻게 치죠? 툭툭 치죠. 움직이다가 멈춤. 후추는 계속 가면서 치기 때문에 구멍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등등등의 형식이 운동관성의 이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성을 처음 정의한 분이 누구게요? 관성을 처음 정의한 분이 누구야? 맞아요. 갈릴레이. 이 갈릴레이 업적을 뉴턴이 정리한 거야.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사고 실험은 독일어로 계단캔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계단캔이라는 게 생각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계단 익스페리먼트 해가지고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고 실험을 했냐면 이분은 중력 가속도 측정을 위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자, 이 중력을 그래서 뉴턴이 완성을 했어요. 뉴턴이 했던 일들이 갈릴레이 업적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요. 더군다나 갈릴레이가 죽고 나서 그 해에 뉴턴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뉴턴이 갈릴레이의 환생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만류법칙 이런 거 다 해놓고 은퇴했어. 그 다음부터 이상한 직업을 가졌지. 공무원이 됐지. 교수에서 공무원이 됐어요. 무슨 공무원이냐면 영국의 조폐국의 수사관이 됐어. 수사관. 이분이 만든 것 중에 지금도 동전에 반영이 되는 게 있어. 동전을 꺼내 보시면 여기에 테두리 있죠. 테두리가 있잖아. 홈이 져 있잖아. 아니면 여기에 빗금이 쳐 있다든가 외국 동전 같은 경우에는 문양이 그려져 있다든가 옆면에 문양을 막 그려놔요. 그래갖고 동전의 가치를 요즘 크게 따지지 않는데 그 옛날에는 동전들이 다 금화나 은화야. 무슨 짓 했는지 아니? 이걸 갈아갖고 금은 그대로 쓰고 이거는 돈대로 봐. 그래갖고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게 이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넘어가면 돈 아님. 이걸 주장했어. 그래갖고 이거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지. 수사 방법이 전 세계 최초의 함정 수사를 펼쳤지. 함정 수사해갖고 영국에서 아무도 못 잡았던 화폐 위조범을 잡았어. 그래갖고 나중에 조폐 국장까지 돼. 그래갖고 선생님이 알기로는 물리학자로서 뛰어나서 자비를 받은 게 아니고 조폐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서 자비를 받은 거라고 했어요. 자비 받았지 비조기야. 자 그러면 뉴턴이 자기가 써였나? 일반 써였던 것 같아. 자, 갈릴레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갈릴레이는 실제 실험 장치 있어. 레일을 만들어서 두 개의 레일을 만들어서 자단목이라고 하는 엄청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얘네들을 미끄러뜨리는 실험을 했어요. 자, 미끄러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미끄러뜨렸더니 얘가 거의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고 실험을 하는데 만약에 경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얘는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럼 얘 경사를 원만하게 해서 계속 굴러가게 한다면 얘는 언제까지 굴러갈까? 어떤 주변 환경이 변해서 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멈추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전까지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 높낮이 변화가 없으니까 속도가 일정할 것이다. 이 물체가 갖는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성이라고 한국말로 쓰고 있죠. 이게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뉴턴의 관성 법칙을 나타내는 식을 한번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나서 대박. 자, 관성 법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연이 이라고 써주자.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제1법칙. 월요일 수업 되게 중요합니다. 이 법칙인데 시험 문제 하나가 반드시 나와요. 최소 하나가. 2학기 때도 나와. 그리고 졸업해야 되지, 그지? 3학년 1학기 때는 안 나와. 2학년 1학기 때는 안 나오니까 3학년 때 또 나와. 2학년 2학기 때 또 나와. 2학년
근데 2학년 이야기 때 시험 거의 안 보니까 신경 안 쓰니까 조기적으로 하면. 자, 뉴턴 운동 제일 법칙은 식으로 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식으로 써드릴게요. 여기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R자 힘이 0이 돼요. 조건이야.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해도 합력이 0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 이와 같이 나타났을 때 처음부터 물체 속력이 0이었던 물체는 계속해서 속력이 뭐가 돼? 0이고, 속력이 1점했던 물체는 계속해서 속력이 어떻게? 1점하기 위치되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관성법칙이야. 오케이? 이게 관성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법칙 이야기까지 오늘은 해드리고요. 자, 우리 내일 모레는 가속도법칙이라는 법칙인데 운동 방정식을 받을 거야. 이 운동 방정식은 기본적인 유형 예와 최악의 문제, 학교에서 나왔던 최악의 문제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이 법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은 이거 한번 해 두셔야 돼. 정규 국가의 물리 원에 나왔지만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것 같고 힌트를 정확히 파악해야 운동 방정식을 정확히 풀 수가 있는